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도둑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은 바로 근육을 훔쳐가는 시간입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왜 계단을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그분의 근육량은 1년 사이에 무려 8%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골절되면 누워 지내게 됩니다. 누워 지내면 치매 일직선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병뚜껑을 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나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음식을 낮 시간대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은진 박사입니다. 노인의학과 전문의로 43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근육은 밤사이에 사라지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시간대와 종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많이 드시고 낮에는 제대로 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을 빠르게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할 때 근육을 만들고 회복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침과 점심시간대에 섭취한 단백질은 근육 합성률이 저녁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75세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시고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간단히 드셨습니다. 저녁에만 제대로 식사를 하셨지요. 6개월 후 그분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누워 지내시면서 근육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사 시간과 내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음식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것을 넘어서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최소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즉, 60kg이신 분은 하루에 최소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절반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밤사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 음식 중 1위에 있는 음식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8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8위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부의 진짜 힘을 모르고 계십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15g이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두부찌개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올해 78세이신데도 혼자서 등산을 다니십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덜 되고 근육 합성 효과도 떨어집니다. 7위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하루에 1개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은 하루에 2개에서 3개까지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손자를 안을 수 있을 만큼 팔 힘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칼로리만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근육에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액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진짜 힘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우유를 마시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당불내증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드시거나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68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점심 후 요구르트 하나를 드셨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의 악력, 즉 소나기 힘이 20% 증가했습니다. 악력이 강하다는 것은 전체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유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도 훌륭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5위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무려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우리 몸이 거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요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닭가슴살을 얇게 저민 후 간장과 참기름에 재워두었다가 야채와 함께 볶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잘게 찢은 후 샐러드나 죽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점심에 닭가슴살 100g을 야채와 함께 드셨습니다. 5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닭가슴살은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 시간대에 드셔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4위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의 진짜 힘은 오메가3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은 근육을 분해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을 줄여주어 근육을 보호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연어를 드시면 근육 손실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70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점심 식사로 구운 연어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근육량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15% 높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연어는 구워서 드시거나 찜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고등어나 삼치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상위 3가지 음식은 더욱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위 음식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회원이 되시면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맞춤형 식단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콘텐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위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날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드셔야 합니다. 소고기 100g에는 약 2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고기에는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많습니다. 이럴 때 소고기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소고기에 들어있는 햄철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습니다. 76세 할머니 한 분은 빈혈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소고기를 드시라고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사태나 홍두깨살이 좋습니다. 국거리로 끓여서 드시거나 야채와 함께 볶아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2위는 콩입니다. 콩은 우리 조상들이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르던 귀한 식품입니다. 콩 100g에는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고 말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난 여성 노인분들에게 콩은 필수 식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콩 50g을 섭취하면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 느려진다고 합니다. 콩은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 두부, 된장찌개, 청국장 모두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74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를 드셨습니다. 1년 후 그분의 근육량은 또래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텃밭을 가꾸시며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콩을 드실 때는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드신 콩의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을 지켜줍니다. 콩이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두부나 순두부로 대체하세요. 자, 이제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1위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견과류가 고기나 생선보다 근육에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타민 E는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 활동을 할 때 우리 근육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근육이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비타민 E는 이러한 손상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30g, 즉 한 줌 정도를 드시면 근육 손실 속도가 50% 이상 느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77세 할머니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아몬드 10개와 호두 5개를 드셨습니다. 8개월 후 그분은 골다공증이 개선되었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악력이 동갑내기 여성 평균보다 30%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줌, 약 30g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음식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20g 이상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2개, 두부 반모, 우유 1잔을 드시면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심 식사에 반드시 고기나 생선을 포함시키세요. 점심시간대는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닭가슴살 100g이나 연어 100g을 야채와 함께 드세요. 셋째,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세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근육에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간 단백질 보충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저녁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저녁은 국과 야채 위주로 드시되 단백질은 아침과 점심에 충분히 드셨다면 저녁에는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식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영양학이 결합된 방법입니다. 한국식 근육보호차. 이 차는 근육을 보호하고 힘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 방법입니다. 재료는 3가지입니다. 검은 콩 30알, 호두 5개, 대추 3개입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세요. 호두는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쪼개세요. 대추는 씨를 빼세요. 물 500ml에 이 재료들을 모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불을 끄고 식히세요. 이 차를 하루에 1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4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호두의 오메가3화 비타민이, 대추의 철분과 비타민이 결합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이 3가지 재료가 결합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 손실이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69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 차를 3개월간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는 맛도 고소하고 달콤해서 드시기 편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대추의 단맛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갑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콩에 들어있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1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에서 걷기입니다.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5분간 걸으세요. 이 운동은 전체 다리 근육을 사용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음식을 낮 시간대에 드신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의 근육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결합하면 근육 증가 효과가 단독으로 할 때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견과류를 드실 때 조심하세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이상 드시지 마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드세요. 포화지방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상한 생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날계란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은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상한 우유를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이 8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음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80세에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도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니시고 손자 손녀들과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2개로 시작해보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세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근육이 주는 선물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도 없습니다. 골절이 없으면 누워 지낼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음식을 낮 시간대에 드시고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43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